이 탈북 러시, 제가 탈북 러시가 이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상황이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고위층들 내부 속에서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평양시도 이 화려한 이 뭐 불꽃놀이나 에어쇼 뒷면에는 또 화려한 이 경축 공연 뒤에는 바로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그림자는 바로 북한 주민들이 평양시 주민들도 엘리트 계층들도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쩔쩔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마당에 나가서 두부 한 모 사기가 겁이 난다는 고위층의 이야기도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북한 엘리트 계층들도 쩔쩔매고 있습니다. 생활난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일반 인민들이 정말 굶어 죽는 상황이면 그들에 의해서 뇌물과 그들을 털어먹고 살던 이 고위층들도 마찬가지, 어려움에 처한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경제가 잘 돌아가야 서민이 됐던 뭐 중산층이 됐던 재벌이 됐던 경제가 잘 돌아가고 돈이 잘 돌아가고 물자가 돌아가야 그나마 모두가 다 평온하고 어느 정도 생활을 향유할 수가 있지만 경제가 파탄되고 물가가 올라가고 저성장이 계속되면 우리도 고통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더 말할 수 없죠. 이미 3년 동안 국경을 봉쇄하고 자력갱생만 외치고 있는데 북한의 자력갱생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고 김일성 때 이미 자력갱생은 파탄났다고 김일성 자신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력갱생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력갱생을 가지고 즉 북한에서 나는 자재 원료에 의존하고 이 농업 생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 김일성이 직접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김일성 때도 자력갱생이 실패한 정책으로 됐는데 어쩔 수 없이 김정일 때는 자력갱생을 외치지도 않다가 이제 김정은 때 들어와 가지고 또다시 자력갱생을 외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자력갱생을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집안, 즉 김정은 체제의 체제 기반을 강화해야 되고 정권을 완벽하게 잡을 때까지는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 또 북한 주민들이 통제해야 되는데 국경을 열어놨을 때는 그야말로 북한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모두 흘러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3년 동안 코로나19를 빙자하여 꽁꽁 봉쇄해 놨기 때문에 지금 외부 세계와의 단절이 됐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간부들도 외부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국제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에서 일어나는 것도 시시각각 우리가 그때그때 제때에 소식을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맛을 들였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제 더 이상 코로나19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외치고 있지만 국경 봉쇄를 아직도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김정은은 계속해서 당분간은 국경 봉쇄를 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동에 있는 철로 뭐 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가지고는 이거는 어느 정도 열어놓겠지만 즉 기차 통과시키고 물자가 들어오는 것은 허용하겠지만 사람들이 왕래 즉 북한 내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 화교들 그리고 북한 내에서 살고 있는 중국의 친족을 가진 사람들의 친족 왕래와 같은 이런 것들은 결코 북한 김정은이 지금은 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만큼 북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열리게 된다면 북한 내부 사정이 속속들이 국제사회로 빠져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김정은에게는 심대한 타격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꽁꽁 닫아놔 보니까 김정은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체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오히려 김정은이 생각했던 대로 통치 기반은 강화되는지 모르지만 통치를 하는 즉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 북한 엘리트 계층 내부가 지금 와해되고 있다는 것 김정은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북한 많은 엘리트 계층들에서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지 않지만 내심 불만 불평이 높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지금 해외에 나와 있던 북한에 돌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탈출했던 데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아마 탈북 러시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고위층 내부에서 말이죠. 우즈베키스탄에 있던 5명의 식당 종업원. 이게 식당 종업원이면 우리가 볼 때는 뭐 서민 계층에 속한다고 보겠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죠. 식당에서 일하면 식당에서 서빙을 한다든지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상당히 서민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은 반대이죠.
오히려 북한 내부 식당에서 일하던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경험을 일하던 일단 식당에서 일하기만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조금은 풀리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바로 북한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고 주방에서 일하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북한 내부에서도 그럴진데 해외 나가 있는 식당에 나가서 일한다는 것은 이건 특권 계층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북한에서 2016년도죠. 박근혜 정권 때 13명이라는 한 식당 종업원 약 한 7, 80%가 모두 북한을 떠나 한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집단 탈북이라고 하죠. 이때 이 여성들 20대 초반부터 20대 중반까지의 이 여성들은 모두 엘리트 계층의 집안, 즉 북한 간부 계층의 자식들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자식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관급으로 대우받는 인민배우 딸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 이미 뭐 언론에 다 노출이 됐죠. 처음에는 노출이 안 됐다가 이미 언론에 노출이 됐고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 뭐 저는 한 번도 노출시킨 적이 없지만 저와 많이 식사도 하고 저희 식당에도 오고 저와 대화도 나누고 운동도 같이 하면서 연계를 가지고 있는 종업원들, 그때 탈북한 여성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일부는 시집, 뭐 여기서 결혼도 하고 단란한 가정을 맺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혼자서 사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열심히 대학을 다니면서 열심히 적응하면서 잘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정말 옆에서 보듬어주고 도와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정말 짓밟히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북한에서 살기로 온 2명의 청년을 포승줄로 꽁꽁 묶어서 그것도 모자라 눈까지 톰해서 김정은에게 판문점을 통해 넘겨보냈던 이 악랄한 인권 말살 정책, 북한 인권 말살 정책의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2명의 어민 청년, 바로 이것이 대표적인 신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에는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이 북한을 떠나서 탈출을 했지만 해외에 나와 있는 공관원들이나 무역 일꾼들 또 노동자들도 작년에 많이 탈출했지만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에서 작년에 탈출했던 사람, 제가 2사람을 만나보았는데 그 2사람이 그것도 엘리트 계층의 집안에서 러시아 모스크바 부근에 나와 있던 사람인데 우리 용사관에 찾아가니까 작년에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작년에 러시아 우리 청용사관에 찾아가니까 문전박대해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다시는 여기에 들어오지 말라는 하고 우린 한국에 갈 수 없다. 우리 대사관에 당신 들어오지 못한다. 당장 나가라고 내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를 찾아갔냐면 고등난민판무관, 그것도 러시아에서는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바로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크 같은 나라에 가서 고등난민판무관을 만나 가지고야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수인보다 더한 김정은의 발급에 짓밟히면서 별의별 욕을 다 먹으면서도 굽신거렸던 이 문재인 정권, 정신을 좀 차렸으면 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수염 기르고 개를 키우고 행복하게 산다는 걸 보게 되면 그 젊은 청년을 2명을 꽁꽁 톰에서 보내놓고도 아직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저런 사람을 보면서 정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얼마 전에 그 청년 2명을 만나보니까 러시아에서 탈출해가지고 한국 대사관에 들어갔다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정말 다시 한번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아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탈북 러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고위층 내부가 붕괴되면 김정은 체제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붕괴돼야만이 북한은 핵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김정은과 핵은 한 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즉 그들의 말을 빌린다면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오늘 노동신문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왔는데 아마 성경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이 삼위일체, 그렇기 때문에 당과 김정은과 핵무기는 삼위일체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핵무기자 김정은이고 핵이자 김정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존재하는 한 북한의 비핵화는 결코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니, 힘든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 엘리트 계층들의 탈북 노시를 막기 위해서도 북한은 지금 국경 봉쇄를 꽁꽁, 특히 압록강, 두만강 국경을 꽁꽁 봉쇄하고 열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바로 김정은인 것입니다.